나는 그냥 버릴 쓰레기냐? 이 집에서 쫓아낼 짐이냐?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 순간 42년 동안 쌓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제나 이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었다.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 안 돼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정숙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힘을 얻으셨을까?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68세 이정숙의 이야기입니다. 42년 동안 한 집에서 시어머니로, 어머니로, 아내로 살아온 여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구식이고 비효율적인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당하며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한 여인.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이런 건가 보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결린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김치 냉장고를 열어본다. 김치가 떨어져 간다. 며느리 은지가 어머니, 요즘은 집에서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배추를 꺼내 다듬기 시작한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린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든다. 40년 넘게 이 집 살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은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본다. 정장을 입은 며느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아, 그냥 김치가 떨어져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미안하다. 습관이라서 내 목소리가 작아진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은지가 냉장고를 열어본다. 내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담가 놓은 김치와 밑반찬들이 보인다. 어머니, 정말로 그만하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 말이 가슴에 꽂힌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는데 지훈이 아침은 제가 챙길 테니까 그냥 쉬세요. 쉬라고. 68년을 살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있었나.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손자까지 돌보는 게 내 일상인데 갑자기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난다. 할머니, 배고파요. 응,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계란 프라이 해줄게. 지훈아, 할머니 일 시키지 마. 엄마가 해줄게. 은지가 재빨리 지훈이를 데려간다. 나는 혼자 부엌에 남겨진다. 찬물에 담긴 내 손을 바라본다. 주름이 가득하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 손길이 필요 없다고 한다. 내가 이 집에서 뭐지?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늙은 짐일까? 이 집에 시집 온 지 42년이 되었다.
26살 풋내기 새댁이었던 내가 이제 68살 할머니가 되었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렜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다. 빨래, 청소, 요리, 시아버지, 약 챙기기까지.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야.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씀이었다. 그 말이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인정받고 싶었다.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편 민수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밤새 업어 키웠다.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그렇게 42년을 살았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민수가 가끔 그런 말을 한다. 하지만 쉬는 게 뭔지 모르겠다. 손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생기는 것 같다. 특히 은지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더욱 그렇다. 7년 전 민수와 결혼한 은지. 처음에는 나도 반가웠다. 늦은 나이에 장가간 아들이 기특했고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은지의 첫 인사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머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비효율적이에요. 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다. 그래도 참았다. 젊은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다. 내가 손자를 돌보려고 하면 어머니, 육아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한테 안 좋아요.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40년 넘게 아이들을 키워온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엄마,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지훈이가 가끔 나에게 고마워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만큼은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은지는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 한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사랑하고 싶었는데. 손자도 며느리도 이 집 사람들 모두를 민수에게 하소연해볼까 싶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집이 더 어수선해질 테니까. 그래서 혼자 사귄다.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아무도 모르게 지훈이 옷을 빨아주고 은지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으면서 내 마음을, 내 정성을 오늘 민수가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데려온다고 했다. 승진을 위해 중요한 자리라고. 나는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김치전까지. 손님상에 올릴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았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은지가 퇴근하고 들어와 부엌을 본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다. 민수가 손님 온다고 해서. 어머니, 제가 주문해서 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만든 게 낫지 않겠니?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비효율적이라고요. 비효율적. 또 그 말이다. 내가 하루 종일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비효율적이라고. 그냥 다 치우세요. 제가 주문한 음식으로 할 거예요. 은지가 냉장고에 음식들을 밀어넣는다. 갈비찜 국물이 흘러내린다. 내 마음도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다. 손님들이 도착했다. 은지가 주문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인다. 포장지에 쌓인 치킨과 피자들.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은지가 나를 거실에서 내쫓는다. 내 집인데. 42년 동안 살아온 내 집인데. 방 안에서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사모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 이건 주문한 거예요. 요즘 누가 집에서 만들어요? 은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손님들도 함께 웃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손을 꼭 쥔다. 이 손으로 만든 음식은 아무도 먹지 않는다. 이 정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며칠 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옷에 구멍이 나 있다. 할머니, 이거 꿰매주세요.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해줄게. 바느질 상자를 꺼내 정성스럽게 꿰맨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파란색 실로. 고마워요, 할머니.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다. 내가 해준 일을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지훈아, 할머니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은지가 지훈이를 타이른다. 요즘은 새로 사는 거야. 바느질은 옛날 얘기고. 하지만 엄마,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지훈이가 고개를 숙인다. 나는 바느질 상자를 조용히 치운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 건가? 내 모든 게 다 구식이고 비효율적인 건가? 밤이 되어 혼자 누워 있는다.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긴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짐인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정쩡하다.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은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비효율적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걸까? 옛날 사람, 쓸모없는 사람?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 그날은 특별히 몸이 무거웠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참았다. 지훈이 아침밥을 챙겨줘야 했으니까. 부엌에서 계란을 삶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손에 힘이 빠져 계란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놀라서 달려왔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민수가 나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다. 혈압도 많이 높아져 있다고. 며칠 푹 쉬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다. 스트레스. 68년을 살면서 스트레스 없던 날이 있었나.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프고 머리도 무거웠다. 은지가 방에 들어왔다. 걱정하는 표정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이 기회에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양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뭐,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저희도 제대로 돌봐드릴 수 없잖아요. 나는 괜찮다.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오늘도 쓰러지셨고. 은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내가 42년 동안 이 집을 돌본 것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건가? 민수는 뭐라고 하니? 남편도 찬성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민수도. 내 아들마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멈췄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가 여기서 편히 쉬실 수 없으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쉬라고 요양원에 가서 이 집을 떠나서 나는 이 집의 짐이었구나. 42년 동안 헌신했지만 결국 짐이었구나. 생각해 보겠다. 겨우 그 말만 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은지가 나간 뒤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다. 이 집 곳곳에 내 손길이 배어 있는데,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데, 지훈이를 재우고 민수를 기다리고 시부모님을 돌보고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 내 인생이 무의미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숙 씨 맞으시죠? 저 옆집 김영희예요. 아래층에 사는 영희 씨였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오늘 응급차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혼자 사는 몸이라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눈물이 났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인 것 같았다. 3일이 지났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요양원 팸플릿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은지가 일부러 보라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지훈이 도시락을 싸줘야 했다. 오늘은 현장 학습 가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우유. 어머니, 제가 했어요. 은지가 말했다. 도시락은 내가 싸주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간편한 게 좋아요. 간편한 게 좋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던 도시락보다 편의점 삼각김밥이 더 좋다고. 지훈이가 학교에 가고 민수가 출근한 뒤 은지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견학 다녀왔어요. 내가 가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대신 다녀왔어요. 혼자서. 나를 빼고 혼자서.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머니 같은 분들. 쓸모 없어진 늙은이들 말인가. 다음 주에 입소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 주. 벌써 다 정해놓았구나.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거기가 어머니한테 더 좋아요. 고집. 내 마음을 고집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점심시간에 집에 온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민수와 은지가 나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하듯이. 어머니, 저희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회사에서 제주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승진도 되고 좋은 기회라서. 그럼 나는 어머니는 여기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거였구나. 나를 떼어놓고 떠나려는 거였구나. 언제부터 계획했니? 한 달 전부터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한 달. 한 달 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다. 이 집에서 혼자. 지훈이도 가는 거니? 당연히 가족이니까 함께 가죠. 가족.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나도 함께 갈 수는 없니? 어머니, 제주도는 어머니가 살기에 불편해요. 병원도 멀고
변명이었다. 그냥 나를 데려가기 싫다는 뜻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42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 집이 내 집이었는데, 언제 가는데, 다음 달 말이요. 다음 달 말. 얼마 남지 않았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다. 그럼 나는 뭐냐? 내 목소리가 커졌다. 42년 만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42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냥 버릴 쓰레기냐? 이 집에서 쫓아낼 짐이냐? 민수가 당황했다. 은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감정적.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감정적이면 안 되나. 나도 사람이다. 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내 자존심도, 내 희망도, 내 인생도. 4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현장 학습이 일찍 끝났나 보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훈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가 이제 여기서 못 산다고. 너희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가 우는 게 아무것도 아닐 리 없어요. 지훈이가 내 옆에 앉았다.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줬다.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민수와 은지가 당황했다. 지훈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할머니가 우는데 어른들 이야기라고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10살 아이가 어른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인데 왜 혼자 울고 있어요? 가족. 지훈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지훈아,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게 돼.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민수가 대답을 못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이가 갑자기 자기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다. 내가 정성스럽게 꿰매준 파란 헝겊이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그건 지훈이가 어릴 때 찢어진 인형이었다. 내가 몰래 꿰매서 새 것처럼 만들어준. 친구들이 할머니가 고쳐주신 거 보고 부러워했어요. 지훈아. 그리고 이것도요. 지훈이가 또 다른 것을 보여줬다. 내가 써준 이름표였다. 지훈이의 모든 옷에 정성스럽게 써넣은. 선생님이 글씨가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써주신 거라고 자랑했어요. 은지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놀란 표정이었다. 지훈이가 냉장고로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둔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훈아, 그만. 아니에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게 좋아요.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10살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다.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 안 돼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이었다. 은지가 냉장고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내가 며칠 전에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음식들. 갈비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모든 반찬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까지 먹으면 되는지. 가족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은지가 김치통을 열어봤다. 새벽에 담근 김치가 완벽하게 익어 있었다. 빨간 국물이 감칠맛 나게 우러나 있었다.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가 더 말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세요. 엄마가 피곤해하시면 빨래도 개켜주시고, 아빠 양말에 구멍 나면 몰래 꿰매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돌봐주시고. 지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이었다. 은지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정성스럽게.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은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지훈이의 마지막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은지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은지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질 것 같은 것을 다루듯이.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모든 것들을, 며칠 전부터 밤늦게까지 준비해둔 것들을. 갑자기 은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은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42년 만에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는지.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내 눈에서도, 은지의 눈에서도. 저는 그걸 구식이라고 했어요.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말을 듣고 싶었다. 내 모든 정성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그 손이 따뜻해졌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방식이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민수도 내 옆에 앉았다. 내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준 채로. 가족 모두가 나를 둘러싸고 앉았다. 지훈이는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은 할머니가 있어야 진짜 집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와 닿았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은지가 요양원 팸플릿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제주도 이야기도 다시 꺼냈다. 어머니, 저희가 제주도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꼭 가야 한다면 어머니도 함께 가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 이번에는 정말로 나도 포함된 가족이었다. 아니다. 너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거라.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겠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42년 동안 이 집이 내 집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내 삶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 은지가 당황했다. 어머니, 혹시 화가 나셔서? 아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깨달은 거다. 나도 이정숙이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졌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훈이는 가끔 놀러 와야 한다.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먹으러.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네, 매주 올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혼자서. 괜찮다. 아래층 영희 씨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더라. 정말로 그랬다.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내 음식 솜씨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요리 솜씨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제야 알겠다. 내가 필요한 곳은 따로 있었구나.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이. 6개월이 지났다. 민수네 가족은 결국 제주도로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나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보내준 것이었다. 혼자 남은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집이었으니까.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렸다. 68년을 살면서 집 밖에서 내 이름으로 일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정숙 선생님, 오늘 또 맛있는 음식 배우러 왔어요. 수강생들이 반갑게 인사한다. 이정숙 선생님. 그 호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오늘은 김치찌개를 가르치는 날이다. 60대 아주머니들이 내 손길을 따라하고 있다. 선생님, 이 맛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비법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비법은 정성이에요.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할머니, 저예요. 응, 우리 지훈이.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런데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할머니 김치찌개 먹으러. 약속대로 지훈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11살이 된 지훈이는 제법 의젓해졌다.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했다. 지훈이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할머니께.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제주도 바다는 예쁘지만 할머니가 없어서 심심해요. 엄마가 김치찌개 만들어줬는데 할머니 맛이 안 나요.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지훈이가.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진다.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게 행복인가 보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바빴으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아래층 영희 씨가 올라왔다. 요즘 자주 차를 마시러 온다. 나처럼 혼자 사는 동갑내기 친구가 생겼다. 정숙 씨, 오늘 복지관에서 어땠어요? 좋았어요. 수강생들이 내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당연하죠. 정숙 씨 요리 솜씨를 이제야 세상이 알아주는 거예요. 영희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민수에게서도 가끔 전화가 온다.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어머니 건강하시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한 분. 6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은지에게서도 메시지가 온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감사해요. 모든 게 달라졌다. 나를 대하는 태도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나 자신이었다. 이제 나는 이정숙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롭게 바라보는 별들. 이제부터는 이정숙으로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그리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자. 내 방식으로, 내 마음으로.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일은 또 어떤 음식을 가르칠까? 어떤 정성을 나눠줄까? 인생이 이렇게 새로울 줄 몰랐다. 68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이 딱 맞는 때인 것 같다. 바람이 살랑 분다. 내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하다. 마치 누군가 등을 토닥여 주는 것 같다. 잘했어, 정수가. 내가 나에게 해주는 첫 번째 칭찬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거실을 비춘다. 내가 42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공간. 이제 진짜로 내 집이 되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것이다. 이정숙으로 사는 하루가. 오늘 이정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녀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 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달고 깊은 맛이 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사연도 언제든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홍시 인생 사연을 구독하셔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홍시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